안녕하세요. 정의원의 조승노아입니다. 제가 항상 걷기는 밥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걷기만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또 걷지도 않으면 큰일 난다고 말씀을 드리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걷기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를 기본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걷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꼭 있죠. 신발입니다. 이 신발을 어떻게 골라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잘 걷기 위해서 어떻게 신발을 골라야 될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걷기를 하게 되면 심폐지구력도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 체중도 관리가 될 수 있고 많은 만성질환들이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는 약간 숨차는 정도로 빠르게 걷기와 같은 중등도 운동 또는 중강도 운동을 매일 30분 정도 실천하게 되면 성인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같은 걷기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 그리고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발에는 26개의 뼈와 100개의 인대, 그리고 힘줄, 근육, 신경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가 우리 인체의 균형과 움직임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발을 지지해주는 신발이 잘못 선택되게 되면 발에 많은 부담을 줄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충격이 흡수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위로 쭉 올라와서 무릎을 포함한 관절과 근육, 또 척추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션이 전혀 없는 딱딱한 신발을 신는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또 굽이 높은 신발을 신게 되면 무릎 관절에 충격이 많이 갈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걸음걸이 습관도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관절 건강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또 무릎 주변에 근육이 관리가 안 된 분들이 젓가락처럼 걷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걷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내 근골격 시스템에 무리가 갈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발에 맞지 않게 너무 헐거운 신발을 신거나 또 슬리퍼 같은 것들을 신게 되면 발목이 지지받지 못해서 낙상, 그러니까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요. 그럼 여기저기 삐일 수도 있고 또 부러질 수도 있겠죠. 특히 5, 60대 이후에는 근력이나 균형 감각이 젊은 사람보다는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유연성도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발에 맞는 올바른 신발을 선택하셔야 부상이 예방되고 또 관절도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워킹화, 그러니까 걸을 때 신는 신발은 어떤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쿠셔닝입니다. 두 번째는 아치 지지, 그리고 세 번째는 보행 추진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단은 관절 건강 그리고 보행 효율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죠. 사실은 논문을 통해서도 그 중요성들이 이제 확인되고 있고요. 하나씩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쿠셔닝입니다. 워킹화의 쿠셔닝은 신발 밑창이 얼마나 푹신하게 충격을 흡수해 주는지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걷거나 뛸 때 사실 발바닥은 체중의 여러 배에 달하는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발에 쿠션이 전혀 없으면 이 충격이 그대로 발목, 무릎, 게다가 고관절, 허리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특히 중년 이상분들은 관절 연골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신발을 더욱더 잘 신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쿠셔닝이 좋은 신발은 걸을 때 지면으로부터 전해지는 충격을 완만하게 흡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고 특히 걸음 후반부의 피로도를 낮춰줍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효과는 입증되고 있는데요.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충격 흡수 쿠션이 강화되어 있는 신발을 착용하게 만들면 이분들은 무릎 통증이 줄고 신체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한 연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쿠셔닝이 좋은 신발을 신은 분들이 대조군에 비해서 보행 속도와 무릎 사용 기능이 개선되었고 통증 지수도 유의하게 낮아졌습니다. 연구진은 쿠셔닝이 되는 신발이 무릎 관절의 통증을 줄이고 또 일상 활동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무릎이 불편한 중장년층이라면 쿠셔닝이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워킹화라고 하면 적절한 두께와 재질의 미드솔을 사용해서 중창이죠. 발에 전해지는 충격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쿠셔닝이 필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치 지지입니다.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지원해주고 또 근육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인데요. 우리 발바닥에는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종 아치라고 불리는 아치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아치가 풀어지게 되면 이제 평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아치 구조는 한마디로 스프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에 가해지는 체중을 분산하고 충격을 완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족저근막이나 발바닥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이 아치가 무너져서 이제 평발에 가까워지거나 또는 반대로 아치가 너무 요족처럼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발 아치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걸을 때 발의 균형이 흔들리고 근육 사용에도 불균형이 생겨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무릎이나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약간 평발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걷거나 뛰면 괜찮은데 오히려 오랫동안 서 있으면 정말 종아리부터 시작해서 온 데가 다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워킹화는 발바닥 아치를 적절히 받쳐줘서 발의 정렬을 바로잡고
또 근골격계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임상 연구에서도 이러한 아치 지지의 효과가 확인된 바가 있고요. 어르신 대상으로 한 실제 연구에서 맞춤형으로 아치를 잘 지지할 수 있게 인솔을 디자인해서 깔았더니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또 걸음 속도를 포함한 이동성이 향상되고 허리나 다리 관절 통증도 감소된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즉 아치 지지가 잘 되게 되면 발의 안정성이 높아져서 몸의 균형을 잡기가 쉽고 자세로 나아지고 결과적으로는 걷기가 편해지고 또 통증도 예방된다는 것이죠. 아치를 잘 지지하기 위해서 워킹화에서는 보통 발 아치를 감싸주는 형태의 인솔이나 중창 구조가 들어가게 됩니다. 단순히 푹신하기만 한 신발보다 발바닥 안쪽 아치를 살짝 높여서 받쳐주면 발이 안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현상이죠. 과내회라 그럽니다. 이 현상을 방지해서 무릎이나 고관절의 정렬도 좋아지게 됩니다. 또 발의 종 아치가 받쳐지게 되면 발바닥 근육과 인대의 긴장이 완화되어서 걸을 때 더 안정적인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요. 요즘 나오는 기능성 워킹화 중에서는 3D 형태로 아치 지지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신발 안쪽이나 바깥쪽에 지지장치를 달아서 걸을 때 발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러닝화도 비슷한 디자인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부터 밀어내는 순간까지 자연스러운 발 움직임이 유지가 되고 또 다리 근육들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추진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발이 우리가 걸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얼마나 잘 도와주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걸을 때 우리는 발 뒤꿈치로 지면을 딛고요. 그 다음 발끝으로 지면을 차면서 앞으로 나가죠. 이때 신발의 밑창 구조와 소재가 적절하면 발이 구르는 움직임이 부드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더 앞으로 쉽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워킹화는 걸음걸이에 탄력을 실어주기 때문에 보폭을 자연스럽게 넓혀주거나 또는 일정한 보폭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밑창이 앞코 쪽으로 약간 말려 올라간 로커솔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또는 탄성이 좋은 반발력을 지닌 소재를 활용하게 되면 걸을 때 발이 구르는 모션, 움직임이 부드럽고 또 추진력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내디딜 때 발바닥이 지면을 밀어주는 힘을 신발이 도와주게 되면 같은 속도로 걷더라도 에너지 소모도 조금 더 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더 멀리 더 오랫동안 걸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도 다양한 워킹화들을 신어보면 어떤 신발들은 발을 떼어서 앞으로 내리는 느낌이 굉장히 경쾌해서 와 이거 잘 나간다 이런 표현이 정말 입에서 그냥 나올 정도가 됩니다. 이런 신발은 보행 추진력이 좋은 신발이고요. 반대로 밑창이 너무 무겁거나 아니면 유연성이 없고 딱딱하면 걸을 때 발이 쉽게 앞으로 안 굴러가고 오히려 뒤로 끌리는 느낌이 들어서 보폭이 줄고 금방 피로해질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이 드는 거죠. 과학적으로는 이 보행 추진력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꽤 복잡하지만 관련된 지표를 이용해서 보행 속도, 보폭, 그리고 보행 효율 같은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발이 지면을 딛고 떨어질 때 에너지를 얼마나 회수해서 다음 발걸음으로 전해주느냐가 관건인데 최근에 많은 기능성 워킹화나 또는 러닝화에 사용되고 있는 카본 같은 이런 반발 탄성 소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약간의 오르막을 걸을 때도 발이 쉽게 앞으로 굴러가면서 일반적인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보폭이 커지고 또 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좋은 워킹화라는 것은 내 걸음을 밀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경쾌하고 효율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쿠셔닝, 아치 지지, 그리고 보행 추진력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좋은 워킹화의 조건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기준이 실제 제품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실제로 신어본 신발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기 신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K2에서 제작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두 가지 종류의 신발을 실제로 신어보고 정말 산도 가보고 들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보고 또 진료도 해보고 병원 안에서도 신어보고 밖에서도 신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습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눈도 많이 오고 또 빙판길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신발에서 느낀 점들과 함께 또 이 신발의 기술적인 특성들을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어본 제품은 K2의 플라이하이크 매트릭스 제품이고 또 플라이하이크 하이퍼랩이라는 제품입니다. 저는 제 다리를 1차적인 교통수단으로 쓰는 사람이고 서울 시내에서는 거의 이제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제 하루 2만 보 이상을 걷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또 지하철역까지 따릉이를 타기도 하고 정말 걷고 뛰고 오르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정말 눈도 오고 이랬기 때문에 방수 성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발의 디자인이나 특성들이 전반적으로 제가 잘 걸어 다니고 또 힘들지 않게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또 미끄럽지도 않았고 눈이나 물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차단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K2의 플라이 하이크 매트릭스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좀 여러 가지 기술적인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중의 쿠셔닝 폼으로 충격 흡수를 해주면서 동시에 탄성을 확보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티스라는 폼과 플라이 폼 두 가지를 사용해서 충격은 부드럽게 흡수하면서도 다음 스텝을 밟을 때는 이제 탄성 있게 밀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신발을 굉장히 오랜 시간 사용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평발이어서 많이 걸으면 이제 발바닥이 좀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런 통증이 좀 적었고 또 한 걸음 한 걸음씩 뗄 때 이렇게 튀어오르는 느낌이 이제 마치 제가 카보노아를 신고 달릴 때처럼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경쾌하게 걸을 수가 있었던 장점이 있었고요. 신발 중간에 미드풋 부분에는 피박스라는 소재로 만든 코어가 들어있습니다. 이 코어가 발을 좌우로 흔들림 없이 지지를 해줍니다. 왜 러닝화에도 이제 안정화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래서 발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구조물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평소에 발목 안쪽으로 많이 피곤해지거나 특히 오래 걷다가 이제 무지외반증 부위가 아픈 분들은 이런 중창에 단단한 지지 구조가 있는 신발들, 안정화 디자인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죠. 저도 사실 평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취약한데요. 제가 이제 가장 놀랐던 점은 오래 걸을수록 이런 안정감들이 더 크게 체감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발이 피로해질수록 균형이 흐트러지기 쉽고 또 괜히 막 팔자걸음으로 걷게 되는데 이 신발은 이제 끝까지 제 발을 잡아줬기 때문에 정말 장시간 걷는데도 좋은 선택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신발을 신고 하루에 2만 보 이상 걸어보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가볍고 게다가 중창 탄성이 좋다 보니까 생각보다 피로감을 많이 느끼지 않았고요. 사실 제가 이 신발 이전에 상당히 많이 달아 있었던 타 브랜드의 저가 트레킹화를 신고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이제 눈이 오거나 하면은 그 트레킹화를 단골처럼 신었는데 이 신발이 되게 무겁고 정말 뒤에서 저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났었는데 이 신발은 그렇지가 않았고요. 또 실제로 보폭이 약간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쿠션감도 있고 탄성도 있고 또 안정적이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부드러워지고 추진력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 신발을 신으면서 코어, 허벅지, 종아리, 발목까지 여러 근육을 골고루 좀 사용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온몸이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발은 K2 플라이 하이크 하이퍼 랩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신발의 가피에는 3D 프린팅 기반의 하이퍼 모션 랩이라는 구조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발 모양에 따라서 두께가 다른 캐스팅이 발등을 감싸주는 구조로 마치 맞춤형 보호대를 두른 듯한 착용감을 주도록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제 발볼 넓으신 분들이 많은데 발볼이 넓거나 발등이 높으신 분들도 이 구조물이 자연스럽게 내 발을 감싸주기 때문에 불편함이 굉장히 적습니다. 발볼이 조금 좁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발이 헛도는 느낌이 안 들게 안정적으로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걸을 때 발이 좌우로 흔들흔들하거나 뒤틀릴 일이 적기 때문에 발목에 걸리는 부담이 적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신발을 제가 실제로 신었을 때 가장 피부에 와닿았다는 거는 이 신발 이거 러닝화 아니야? 거의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한 300g 초반대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요. 저처럼 굉장히 이제 많이 걷거나 또는 걸으면서 달리기도 하고 장거리 트레킹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신발이 가벼우면 이게 정말 나중에는 큰 차이를 줍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중창의 세디스 폼이라는 것을 또 사용해서 쿠셔닝도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 쿠셔닝을 사용한 매트릭스 제품과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가벼우면서도 살짝 말랑한 밑창이 있고 게다가 발을 가볍게 튕겨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빠른 페이스로 보행을 할 때 그리고 발을 굴릴 때마다 추진력이 착착 생기니까 보폭이 늘어나고 이게 마치 이게 내가 날아가는 것처럼 축지법을 쓰는 것처럼 걸을 수가 있었고요. 피로감도 굉장히 적게 쌓이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퍼랩을 신으면 정말 발이 굉장히 가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 걸을 때 잘 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요. 무거운 신발 신게 되시면 아마 경험들 많이 하셨겠지만 근력이 꽤 좋은 사람이라도 걷는데 굉장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가벼움 때문에 발걸음이 가벼워지면서 마치 이제 나의 신체 기능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도 받고요. 다른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평소에 이제 걸을 때 코어를 좀 쓰시고 또 엉덩이도 쓰시고 허벅지, 종아리 다양한 근육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걸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매트릭스도 그랬지만 이 하이퍼랩의 발등 지지와 쿠셔닝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구현해 준다고 느꼈습니다. 발이 안에서 돌지 않기 때문에 걸을 때 체중 이동이 굉장히 연속적이고 부드러웠고요. 허리부터 발끝까지 많은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제 걸음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특히 제가 단골로 이제 걷기를 하는 올림픽 공원 같은 데 보면 오르막 내리막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걸을 때도 발등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지지되기 때문에 발이 신발 안에서 놀지 않고 또 힘을 주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던 거는 이렇게 오르막을 쫙 치고 나갔을 때 굉장히 기분 좋은 여러 가지 엉덩이 근육, 특히 중둔근이나 햄스트링 이런 데에 자극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신발을 비교하면서 느낀 점은요, 우선 매트릭스 제품은 이중 쿠셔닝이 있고요, 또 코어가 탄탄하기 때문에 장시간 걸어도 편안하고 또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폭이나 추진력 면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본적으로 경쾌하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이킹, 일상용 워킹 용도로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하이퍼랩은 가볍다, 그리고 경쾌하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특화되어 있고요. 발등이 잘 지지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을 신발이 딱 감싸준다는 느낌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균형감이 좋고 또 가볍기 때문에 특히 속도감이 필요할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 제품은 오늘 제가 영상에서 강조하는 쿠셔닝, 아치 지지, 보행 추진력 세 가지 요소를 잘 갖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사실 잘 설계된 신발은 단순히 발바닥만 편한 게 아니라 걸을 때 우리 몸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특징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잘 만들어진 신발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워킹화 고르는 방법 그리고 실제 제 경험들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총 정리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워킹화 고르는 방법까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쿠셔닝입니다. 신발 바닥을 이렇게 손으로 눌러봤을 때 적당히 탄력이 있고 또 푹신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너무 딱딱하면 충격 흡수가 안 되고요. 또 너무 푹신하기만 하면 발이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슈퍼 러닝화 중에서도 굉장히 쿠셔닝은 좋은데 굉장히 불안한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걸을 때 발 뒤꿈치 충격을 잘 잡아주면서도 발끝으로 밀어낼 때 힘을 실어주는 중창의 쿠션감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실제 좀 신어보시고 경험을 해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 다음 아치 지지입니다. 신발 안쪽이나 깔창이 발바닥 아치를 받쳐줄 수 있는 디자인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특히 평발이나 뾰족한 발, 요족인 분들은 이 반드시 아치 지지가 있는 신발이나 또는 별도의 기능성 인솔을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아치 지지가 잘 되면 오래 걸어도 발에 부담이 줄고 또 무릎에도 부담이 적고요. 자세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안정적인 피팅입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 발 뒤꿈치와 발등, 발볼을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꽉 잡아주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걸을 때 발이 신발 안에서 과하게 놀면 안 되고요. 끈이나 스트랩 또는 보아 다이얼 같은 것들이 발을 잡아주는 구조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발을 특히 감싸주는 설계가 특별히 적용된 신발들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이 너무 무겁지는 않은지 또 밑창의 앞부분이 적당히 굽혀지는 유연성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년 이후의 분들께서는 너무 무겁고 딱딱한 신발보다는 가벼운 신발이 피로도가 적을 겁니다. 그리고 또 미끄럼 방지, 뒤꿈치 굽 이런 것들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정말 연배가 드실수록 낙상 예방이 중요하고 또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밑창 패턴이 잘 되어 있거나 또 특수 소재를 써서 습지나 경사, 돌 이런 데서도 미끄러지지 않게 설계된 신발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또 너무 납작한 플랫한 이런 신발보다는 한 굽이 자연스럽게 2-3cm 정도는 있는 것이 충격 흡수나 아킬레스건 보호에도 유리합니다. 네, 좋은 워킹화를 고르셨다면 이제는 매일 꾸준히 걷는 일만 남았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걷기는 가장 쉬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효과적인 운동이 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심장 건강에도 좋고요. 혈압도 떨어뜨려주고 근력을 유지시켜주고 균형 감각도 향상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연구들을 보면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을 20% 이상 낮춘다고 하죠. 또 중년 이후에 걷기는 노화로 인한 근력 저하, 골다공증도 예방하고요. 우울증도 줄여주고 인지기능 저하도 예방해주고 여러 연구들을 보면 하루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만 걸으면 비만, 당뇨,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우울증을 비롯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질환들을 예방해준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니까 거의 걷기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K2의 두 신발은 꾸준한 걷기 습관을 더욱 즐겁고 또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신발이라는 거는요, 발에 맞춰야지 발을 신발에 맞춰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본인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사람마다 발 모양과 아치 높이 또 보행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기준들을 참고는 하시되 여러 신발들을 직접 신어보고 테스트해보고 또 걸어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최적의 워킹화를 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100세까지 잘 걷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한번 만들어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100세까지 걷기 위해서는 걷기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하고 균형 운동도 중요하고 또 관절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운동들도 중요합니다. 이런 운동들은 내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걸을 수 있는 몸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죠.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시면서 꾸준히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정말 100세까지
건강하게 치매 없이 잘 사실 수 있는 몸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 참고하셔서 항상 건강하게 걸으실 수 있는 몸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원의 서승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